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를 봤습니다. 지지의 부호 12가지에 각각에 배속되어 있는 숨어있는 천간이라 해서 지장간을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이어서 그 지장간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의 특징에서 나와 있는데요. 지장간은 크게 장생지와 제왕지, 묘지로 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장생지에는 인사신해 해서 이 장생은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 자,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인사신해로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호들이 장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처음 시작한다. 그리고 가운데 제왕지를 보게 되니까 자오, 묘유라고 나와 있는 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 제왕지는 어떠한 것이 최고의 가장자리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위치한 이 글자들이 가장 힘이 세다는 거죠. 가장 왕성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묘지, 묘지로 진술충미가 나와 있는데 세 번째에 위치한 마지막, 즉 마무리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로 되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배열을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서 떠오르는 게 방위합이죠. 방위합. 방위합은 방향성을 띠고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물론 합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짚어드릴 텐데 자, 인묘지 이걸 계절로 한번 볼게요. 이해가 빠르도록 계절로 한번 볼게요. 자, 인묘진 해서 봄이라는 계절이 왔습니다. 다음 사오미 해서 여름이 오고 다음 신유술 해서 가을 그리고 해자축 해서 겨울이죠. 겨울이라고 알 수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나왔죠. 가장 먼저 인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인목은 장생이다. 장생. 그리고 묘. 다음 달이 묘달이기 때문에 묘. 여기는 왕지죠. 제왕지. 가장 힘이 왕성할 때. 이때는 잔뿌리가 확장이 된다고 했죠. 확장. 다음이 이제 묘지가 되는데 마무리에 들어간다. 마무리. 대폭적인 확장. 그래서 봄의 끝자락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자 다음 오는 게 4라고 했으니까 여름의 시작을 알리죠. 시작. 그래서 얘도 장생. 그리고 여름에 가장 최고의 절정으로 더울 때 5가 되겠으며 미에는 마무리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 되겠죠.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다음으로 오게 되면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는 신이 장생지에 들어가지게 되며 6월에는 열매가 과실이 단단하게 익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강한 왕지가 되겠으며 마무리한다는 묘지라고 했으니까 이 수월에는 수확을 해서 걷어들이죠. 걷어들여서 창고에 저장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나타내며 가을의 끝자락이죠. 다음으로 해로 왔는데 자 이때는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립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면서 식물은 줄기에서 최소한의 수분만을 남겨둔 채 물을 내리고 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했죠. 겨울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여기 또한 해수, 장생에 들어가지며 자, 자월이 되니까 물의 본성이 드러나는 물이 가장 차고 맑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왕성한 힘을 가진 왕지, 자수가 되겠으며 자, 겨울의 끝자락이죠.
최고 추위의 절정에 이르러서 이 추걸에는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린다고 했죠. 단단하게 얼려서 감춘다. 그래서 여기 추걸에는 겨울의 끝자락으로 묘지에 볼 수가 있다. 계절로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오게 되는 인사신해는 장생지에 들어가지게 되며 묘유자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가장 왕성하다. 그래서 제왕지라고 하며 진미술축 마무리에 들어간다 해서 묘지라고 두었습니다. 자, 이래서 장생지와 제왕지 그리고 묘지까지 해서 아라를 봤습니다. 이제는 사주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묘화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무엇을 가리치는지 한번 볼게요. 근묘화실은 사주학에서 연월일시로 일컫는다. 연월일시. 자, 여기 보시면 연, 월, 일, 시로 네 개의 기둥이다 해서 사주라고 했죠. 사주에 8글자가 들어간다 해서 팔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 주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사주풀이에 있어서 좀 근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근은 뿌리 근자죠. 뿌리 근은 연주를 나타내고 연주, 나의 뿌리가 되는 거죠. 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조상을 나타냅니다. 조상을 나타내고 월주, 묘를 가리키죠. 묘, 월주는 부모를 나타냅니다. 부모를 나타내고 화일주는 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주라고 했어요. 자식이나 후손이 되겠죠. 인간사로 봤을 때는 자, 연주가 조상을 가리키며 월주는 부모를 가리키고 일주는 나를 가리키며 시주는 자식이나 후손을 가리키게 된다. 조금 더 제가 추가를 해드리자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나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죠. 그러면 여기는 과거도 들어가시고 나의 과거죠. 내 어렸을 때 과거. 그리고 월주는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와지죠. 왜? 성장을 해오니까 현재로 넘어와지면서 일주는 지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시주는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미래를 가리키죠. 나의 과거, 연주를 보게 되는데 이 과거에는 또 어린 유년 시절이 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도 되며 또 이 자리에서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죠.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으며 월주, 이제 현재로 넘어와서는 청년 시절이 되겠죠. 청년 시절이 되며 이 청년 시절에 우리가 하는 거는 직장 생활이죠. 직장 생활과 또는 직업을 알아볼 수 있으며 또 사회성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는 일주가 되죠. 여기서는 자, 이 일지의 이 자리는 나의 반쪽이라고 하죠. 배우자 자리입니다. 나의 배우자 자리. 그래서 일주를 보면 물론 이 일주 전체가 나도 해당이 되지만 이 일지가 배우자도 가리키기 때문에 배우자의 성향까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성격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격
또는 성향, 우리는 중장년이 됩니다. 지금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주 자리에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미래고 이 자리는 나에 있어서 노후의 자리가 되며 또는 나의 명예가 있나 없나 그리고 재물이 있을까 없을까 건강 또한 알아볼 수 있으며 여기 이 시주는요 자식 자리라고 했죠. 자식 자리고 또 후손의 자리입니다. 후손의 자리. 내 자식의 성향이 어떠한가 해서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또는 조부모와의 관계가 어떤지 또는 조상과의 관계가 어떤지까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연주는 조상의 자리고 월주는 부모의 자리 그리고 일주는 나를 가리키며 시주는 자식을 가리킨다. 자, 이 일주가 나죠.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관계까지 알아볼 수 있고 자, 이거는 인간사에서의 관계성을 알아봤으면 다음으로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자면 일주를 기준으로 연주를 봤을 때는 지나온 과거형이죠. 과거형이기 때문에 나의 어린 시절 유년기 때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업이 어땠는지 학창 시절을 가리키면서 학업의 성취도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월주에 이제 넘어오죠. 자라오니까 넘어오면서 내가 여기는 청년기에 들어갑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죠. 이때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되고요.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 또 직업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업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일주를 가리키는 나는 이 자리가 물론 일주 전체가 나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이 일지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배우자의 성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와의 관계까지 알아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장년기에 들어가죠. 장년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여기 시주는 자식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자식의 자리이지만 나로 봤을 땐 미래가 됩니다. 여기는 과거가 되고 여기는 미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시주는 나의 노후를 나타냅니다. 노후. 나의 노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노후에는 내 건강이 어떨까요? 또는 재물은 어떨까요? 또는 내가 명예가 있을까요? 하는 것까지 이 자리에서 알아볼 수가 있죠. 각 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들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주를 풀게 되더라도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어떠네요. 또는 조상과의 관계가 어떠네요. 아니면 나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네요. 물론 볼 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나에서 출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상황에 따라서 연주 조상의 입장에서 자손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나를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자식의 입장에서도 나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연하게 사주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일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주를 봤을 때는 멀죠. 과거에 지나왔지만 현재 지금의 내 자리에서 내다봤을 때는 밖이 되는 거죠. 대문 밖을 가리키도 합니다. 내가 멀리 원행을 나가서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월주는 대문 안이 되겠죠. 그래서 연주는 멀기 때문에 대문의 밖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월주는 대문 안이라 했으니까 이제 내가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나타내며 일주
일주는 이제 거실쯤 되겠죠. 거실. 밖에서 대문을 거쳐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지니까 거실이 되겠죠. 현재 시대에는 거실이 방보다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거실이 되면 시주로 가게 되니까 이제는 집 안에 들어와서 거실을 통과해서 마지막 끝에서 있게 되는 공간. 그러니까 조금 은밀하고도 편안한 자리가 되겠죠. 편안한 자리. 그래서 여기는 내 안방을 가리킵니다. 내가 유일하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고 또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숨겨둔다든지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거죠. 또 사주를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볼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 밖을 나가서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각도로 다양하게 또 유연하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 반은 십신에 들어가기 전이라서 십신에 부여된 것까지 뭐 곁들이게 되면 더없이 좋겠는데 아직은 그 전이기 때문에 자리 배치와 각 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사주의 꽃이라고 하는 풀이는 월주를 중심으로 하여 일주가 받는 영향력과 우호에 붙여진 십신을 해석하고 합과, 병충, 파해, 원진 등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 이전의 명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일주 중심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변하는 사회, 지금의 사회에서는 일주보다는 사회의 힘이 크죠.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활동하고 기여하는 거에 대한 관계 때문에 지금 세대에서는 월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주가 고정되어 있지만 운이라는 숨으로 사주의 변화를 알아차려야 한다. 사주의 이 8글자는 내가 태어나면서 쥐고 나왔던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절대 불변의 8글자이지만 이게 운이라는 게 오게 되면서 세운, 대운 있죠. 운이라는 게 오게 되면서 그 운과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사주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운이라는 것이 와서 내 사주 전반적으로 화합이 잘 된다든지 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었다 하면 또 운이라는 것이 와서 내가 가진 이 사주의 글자들과 화합하지 못한다든지 깨지고 다친다든지 해서 힘들거나 암울할 때도 있다. 그래서 그 운으로 인해서 사주가 들쑥날쑥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깊이 파고들면 비밀스러운 것을 알 수 있는데 학문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고대에 썼던 그 학문이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적용을 한다. 말이 좀 많이 안 맞겠죠. 과거보다 현재가 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통용되었던 지식과 언어들이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통용이 어렵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맞아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하여 환경, 인연, 신명, 사주 등이 같이 플러스가 된다면 접근이 용이하다. 다각도로 보자고 했죠. 그래서 일체는 알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얘들까지 부수적으로 첨가해서 한다고 해도 완벽하지는 않다. 절대적이진 않다고 했죠. 일체는 알 수 없으니 그래서 나온 것이 지장간과 음신까지 곁들여야지만 그래도 80% 이상에는 근접을 해서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학문적인 용어, 십신과 용신, 격구, 희신, 기신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곁들여야 되는 것이 환경이 어떻고 인연이 어떠하며 나와 관계된 신명은 어떠한지,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조금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근접하게.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지장간과 음신을 더 활용을 하게 된다면 아주 근접하게 맞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제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려서 우리가 다 같이 짚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자, 금묘화실과 이번 시간 지장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